네,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67강은 경계의 상사와 효사랍니다. 효사라는데, 이 경계는 뭐, 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겸손한 거는 바로, 자기 속에 있는, 내심에서 천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그래야만이 저절로 겸손이 나오는 건데, 그 천을 깨닫는 방법은 지난번에 했지만도 대유에서 나온다. 대유계에서. 대유계에서 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읽었던 거 지난번 서놓고 못 봤는데, 이 계사전인데, 계사전 상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인이 되는 길이 4가지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 정점에는, 여기에 정점에는 이게 성인이 되는 게 그 4가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인이 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로서 역을 보는 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논리, 철학을 세우는 건데, 그 철학을 세우고 싶은 사람은 그 역에 나오는 말, 괴사, 단사, 상사, 효사, 이런 그 말의 의미를 숭상하고, 행동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괴의 변화, 그 64개가 하나하나 변해가는 원리. 아까 했지만도, 태괴에서 비괴에서 그 다음에 그 동인계에서 대육계에서 근교는 변해가는 것, 또 효도 초에서부터 상효까지 변해가는 그 변화의 이치를 숭상하면은 이 세상 변화를 갖다 볼 수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주역이란 자연 현상의 변화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인사의 세상 변화 이치를 보고, 그 다음에 과학적 도구를 만들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 상을, 지상경계에는 이렇게 땅 밑에 그 산이 있다는 이런 게, 땅 속에 산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상을 보면서 그걸 잡아내고, 그 다음에 미래를 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미래가 어떨까 관공한 사람은 그 점을 쳐가지고 그 점괘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많이 보는 거죠. 철학적 개념의 논리를 세우는 이것하고, 그 다음 행동 원리를 보는 이 2가지. 이게 의례격하고 이거는 상수격합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 아까 했지만도, 경계는 대육계에서 이치를 깨달아가 초우진 내가 대우주가 돼서 천인 합일이 돼서 마음이 넓어지다 보니까 결국 저절로 겸손해진다는 이런 논리를 끄집어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주역이라는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4가지의 루트. 그래서 선생님들도 주역책을 보면 알지만도 현재 주역책을 번역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게 엄청 많은데 그 책들마다 보면 다 이 루트가 달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런 루트, 어떤 사람은 그 루트, 각자 자기가 주역을 터득한 논리를 갖다 이렇게 펴고 있는 거죠. 그래, 그걸 읽으면서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제 주역을 보는 자기 루트를, 자기가 올라갈 길을 갖다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 삶에 접목시키는 거죠. 자연현상인 변화의 원리를 표현한 주역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사의 원리를 접목시켜서 자기 삶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주역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 본다면, 이제, 상사를 읽어요, 상사. 그러니까, 괴사, 단사, 상사까지는 주역의 큰 틀, 지산경계란 이 큰 틀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까 괴사를 이야기했고, 단사를 이야기했고, 이 상사도 바로 그러한 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인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철학적 원리를 잡아낸 거죠. 이 상사에서. 이 상 전체가 갖고 있는 거 보면서 인간사에서는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적용시켜야 될지를 갖다가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런 관점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상말. 지중 띄우고 유산이, 겸인이, 군자 띄우고 이하여, 부다 띄우고 익과하여, 칙물 띄우고 병시 하나리라. 자,
이 상을 딱 보니까 땅 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 속이란 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이제 이 지인데, 이 지 속에 이제 산이 있는 거죠. 산이 있는데, 땅에서 만물이 자라는 거고, 이렇게 만물이 자라고 있는 건데, 땅 속에 그 산이 있는 것이 겸인데, 이 겸은, 이게 바로 겸인데, 이 겸이라는 것은 이 산의 기운은 대유의 각에서 오거든. 이 대유 각에서 오는 거니까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에서 자기를 낮춘 거니까 이 겸손을 통해서 위에 있는 지에 있는 만물들을 갖다가 잘떼기를 갖다가 힘을 못 해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나의 겸손을 통해서 상대를 자꾸 도와주는 거지. 결국 잘떼기를. 당신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땅 아래 산이 있는 것은 그냥 바로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이 겸손을 통해서 상대한테 자꾸 에너지를 부어 넣어주는 거죠. 당신 잘 될 거다, 훌륭하다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겸일 게 이게 군자가 이걸 또 서 있다는 군자 이하에 군자가 이런 이치를 딱 보고서 이런 이치를 보고서 뭐 해야 되냐면 부다 띄우고 입과 칭물 병치라. 이게 왕도 정치입니다. 이게 오늘날 정치에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왕도 정치란 건데 왕도 정치는 뭐냐면 부의 근배가 잘 되는 겁니다. 부의 근배. 겸을 통해서 이 깨달은 사람이 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길러주듯이 이런 이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한다. 지도자가 된다면 이 지도자는 뭐 해야 되면은 이 세상의 불균형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민을 위해서 될 수 있는 균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겸이 있다. 그냥 아니라 이거는 위에 있는 생명체를 이렇게 북돋운다 표현한 그래서 그런 거죠. 땅 아래 산에 있는 것은 이 깨달은 산이 있는 깨달은 이 산이 사람이 위에 있는 만물들을 자꾸 길러주는 거죠. 그 길러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보고 부다 많은 것에서는 좀 줄여가지고 취해가지고 익과 적은 데를 보태줘야 돼요. 이게 정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칭물 띄우고 만물들을 다 저울대질해서 저울대라는 게 균형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저울대 진짜. 그러니까 이 저울대 있다면 이게 저울이 있다면 옛날에 저울이 이렇게 해서 뭐 갈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데 손잡이 같은 이게 손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큰 거는 뭐냐면 이렇게 어깨를 미가지고 너무 큰 무거운 거는 양쪽에서 사람 둘이서 들어요. 이 무거운 거는. 그러면서 이 저울대가 추가 왔다 갔다 이 추가 한 달에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이 물건을 재는데 사람도 살아가면 인생에 너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될 수 있는 균형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경기학권을 사귀는 겁니다. 자기가 낮춰서 마음을 길러주는 이 마음을 돌아가면은 깨달은 사람이 자기들 마음을 낮춰서 남을 이렇게 밑에 가서 겸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 전 세계적 현상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부가 집중화되고 아래가 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 더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배계층 몇몇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 평민들이 못 살게 되기 쉬운 이런 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IT와 AI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AI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거의 다 지금 인공지능이 다 잡아먹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인간이 편히 쉬었으면 좋겠던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갖다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에 IT를 전부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랬을 때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앞으로. 그래 바로 이런 식으로 리더가 되는 사람, 참다운 리더 되는 사람들이 이 만 백성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부다 이과를 해가지고 칭물평시라 그 만물에 맞게끔 저울대지라 맞게끔 그 사람 맞게끔 평시 공평하게 베푸는 거죠. 공평하게 베풀어야 하는 거야. 이게
왕도 정치고 부의 분배를 잘한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이 공정한 사회거든.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 생기는 근본 원인이 여기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점점 더 심해질 텐데,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경제의 이 이치로 가지고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참 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중요하게 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거든요, 현재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회 과례 한번 볼게요. 전에 볼게요, 전에. 지체 띄우고 비하하니 땅의 채는 낮고 낮아서 비해서 산지 띄우고 고대이 띄우고 재 띄우고 지중은 산의 높고 큼이 땅 속에 있는 것은 외 띄우고 비하이 띄우고 내온 띄우고 고대지 띄우고 상이라. 밖으로는 낮춰 비하에 스스로 낮추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 그 마음 속에는 높고 큰 상을, 온자는 사할 온자다, 늘 쌓고 있다는 겁니다. 즉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삶을 깨닫고 있는 상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낮추는 겸손한데 자기 속에는 거대한 철학적 원리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 거죠. 고 띄우고 이게, 그러므로 겸이 할 수 있는 거야. 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내적 깨달음이 없으면 겸손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거죠, 오히려. 권력 앞에, 돈 앞에. 불은 띄우고, 산재 띄우고, 지중이 왈 띄우고, 지중 띄우고, 유산은. 자, 불은 말하지 않아서, 뭐지? 산이 땅 가운데, 땅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땅 속에 산이 있다고 말한 거.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산이 땅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땅 속에 산이 있다고 말한 거.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산이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산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땅이 산 속에 대한 거야. 그런데 땅 속에 산이 있다는 것은 그냥 땅인데 그 속에 보니까 땅 속에, 이거는 산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앞에는 산이라는 의식이 존재하는 거고 뒤에는 산이라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겸은 의식이 가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 차이예요. 은 띄우고 비아지 띄우고 중에 낮은 가운데에서 옹기 띄우고 승계라. 그 숭고함을 쌓아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야. 자기가 스스로 낮은 가운데에서 그 높은 것을 쌓아가니까 내가 높은데 땅 속에 내가 일부러 내려간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로. 그건 자기를 과시하는 거니까. 야건 띄우고 숭고 띄우고 언어 띄우고 비하 중을 하면, 만약 경우 숭고한데 아래 가운데에서 쌓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물리 띄우고 불순이라. 이 물리가 불순해. 다시 말해서 논리가 맞다니까. 내가 잘나는데도 나는 그래도 네 일부러 겸손한다 그런 거지. 그냥 그대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한 거예요. 재상 띄우고 계연하니 모든 상들이 다 그래하니 문관 띄우고 가견이야. 저 물리, 그 글의 문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 즉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넘어갈게요. 자, 초육 하겠습니다. 초육. 사공사의 초육 하겠습니다. 초육은 경경 띄우고 군자니 용섭 띄우고 대천이라도 길하다. 자, 초육은 이 초육인데, 이 초육의 상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초육은 첫째, 응이 육산 사요인데, 사요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육이가 비인데 같은 의미 비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전혀 없는 고리무원의 자리예요. 고리무원이야. 이 초연은 백성일 수 있고, 회사를 가면 초급 직원일 수 있고, 제일 막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 있고, 나이로 말하면 10대 어린이가 있는데, 그런데 10대에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회사 직원으로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백성으로서도 고리무원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렵지만도 경겸, 이 두 번 쓰는 거는 강조법인데,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란 거야. 자, 군자는 뭐냐면 겸손하면은 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겸손하고 겸손할 수 군자니 겸손해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처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돌파구가 있고 무한히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니 이용자. 대처는 역경이거든요. 역경.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죠. 용은 서의자가 통해. 이 서의자. 그것으로서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으니까 어떤 험한도 건너갈 수 있으니 기라든가.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고립무원에 처해가지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그 스스로가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역경도 극복이 돼서 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한 거죠. 그 전에 처음만 볼게요. 초육은 이 띄우고 유순 띄우고 처겸하고 유순으로서 겸에 처해 있고 우고 띄우고 일괴지 띄우고 하니 또 하나의 괴에서 제일 아래에 자리하고 있으니 위 띄우고 자처 띄우고 비하지 띄우고 제라. 그러면 스스로 처하기를 스스로 사는 것이 아주 낮은 곳에 있으니 지극함이니 낮추어서 아주 지극함이니 스스로 처하기를 아주 낮은 곳에서 지극하고 있으니 지극함이니 겸이 띄우고 우겸이라. 겸손한데 또 겸손한 것이라. 고할 띄우고 경겸이니 그러므로 겸손하고 겸손한 것이니 능 띄우고 여시자는 군자라. 그래서 이와 같이만 할 수 있다면 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라 말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 겸손할 수 있다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께 선생님이 말씀했대. 그 아래 알았지? 하소 띄우고 불길이 말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들 길하지 않겠는데, 거기 초 있죠, 초. 초 띄우고, 처겸이 띄우고, 이유 띄우고, 가니. 이 초여가 겸에 처해서, 바로 경계에 처하였고, 그리고 이유, 유로서 또 아래에 있으니, 득 띄우고, 무과의 겸호와, 그렇다면, 겸손에 지나치면 먹겠는가? 아니,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이렇게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야. 아래 이 자체는 다 겸손할 밖에 없는데, 아래 왜 겸겸해가지고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정의처럼 말이겠죠. 유 띄우고 가는, 유로서 아래 가는 것은 내기 띄우고 상해라. 그래서 바로 그것은 떳떳함이야. 항상됨이야. 단 띄우고 경기 띄우고 겸지 띄우고 지라. 다만 그 겸의 지극함만 봐야 돼. 초육효에서는 경겸이란 말에 매지 말고 이건 참 지극히 겸손해야 된다는 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위 띄우고 경겸. 그래서 경겸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아니다는 거야. 미견 띄우고 기시라. 그래서 그 잘못을 볼 수 없어.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활. 405쪽의 상활. 경겸 띄우고 군자는 비이 띄우고 자목이라.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목이야. 이 자목이 핵심이에요. 자목. 스스로 기르는 거죠. 목자는 기를 먹자. 스스로 기르는 것이 뭐냐? 이게 수양이에요. 수양. 초구의 경겸은 이 자목인데, 이 자목은 수양하는 거예요. 수양하는 거예요. 자목은 수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겸손 낮추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자기를, 이 목자는 길을 먹자거든. 길을 먹자, 닷을 먹자. 자기를 계속 길러간다는 자기를 수양을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자기 수양하는 거죠. 그 겸손으로 수양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거대한 문이 열리는 거죠. 자꾸. 그래서 아래 경겸은 겸지시해라. 경겸이라는 것은 겸의 지극함이니 위 띄우고 군자 띄우고 이 띄우고 겸비지 띄우고 도로 자목이하라. 그래, 군자가 겸손하고 낮추는 도로서 스스로 기르는 것이라. 자목은 자처라. 스스로 처하는 것다. 스스로 수양하는 거죠. 그 처에 있으니까. 첫자는 살처, 머무를 첫자니까 거기에 머무려서 자기 수양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쉬운 자목 귀재라 했는데
뭐, 그거는 시행사원 거는 자목이랑 바로 B로 돌아간다. J로 돌아간다. B로 돌아간다. 이만 넘어가고. 자, 6위는 재밌는 게 응은 없어, 응은. 응은 서로 없는데, 구하고 응인데, 응은 안 되는데, B가 있어요. 93하고. B는 돼요. 그리고 이 6위는 음의 음자리 있으니까 중하고, 참 정하고, 2니까 중의 자리겠고, 또 음이 오니까 정해. 그 중정한 자리야.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경은 뭐냐, 명경? 겸이 울린다는 말인데, 자기 내적으로 겸이 가득 사이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이게. 확 드러나는 게.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바로 명이에요, 명. 밖으로 드러나는 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든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분야의 공부가 지극하면 그것이 밖으로 배어나와요. 아, 저 사람 뭐 답도 못하는 게. 그의 자기 자신의 삶의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이 파동을 만드는 겁니다. 파동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는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파동을 통해서 상대하고 파동이 공명상이 있을 때 좋은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거 파동하고 상대하고 전혀 안 맞으면 파동이 안 맞아요, 실은. 그러니까 친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공명의 파동을 일으키는 파동. 그게 때 가장 친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에서. 좋은 작품 드는 것도 그 공명하는 거고, 좋은 그림 보는 것도 공명하는 거고, 내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명겸이에요. 그리고 명겸이니까 이거는 바르고 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 볼게요. 설명이 잘 됐으니까. 자, 이 띄우고, 유순 띄우고, 거정하니. 이는 유순으로서 중에 가니, 시위 띄우고, 겸덕 띄우고, 저거 중이라. 이거는 겸손의 덕이 수양한 거죠. 자기가 수양하는 겸손의 덕이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쌓인 것이라. 마음 쌓인 거야. 겸덕이 충적 띄우고 어중이라. 그래서 그 겸손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 쌓여 있는 것이라. 고 띄우고 바로 위하여. 그러므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모든 공부가 속에 쌓이면 밖으로 드러나시, 겸손한 것도 자기 공부를 통해 저절로 사람이 배어나온 거예요, 기운이. 그래서 현어 띄우고 성음 띄우고 안색이라. 그래서 말소리와 얼굴 색깔에서 확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치판에 나와서 보면 그 말과 얼굴 색깔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당선되는 거는 생각 안 쓰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살아온 삶이 다 보이거든, 보면. 고할 띄우고 명겸이야. 그러므로 겸이 울리는 거죠. 겸을 울리는 거야. 즉, 드러났다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거중 띄우고 득정하여. 중에 가하고 정을 얻었다는 것은 9위를 말해. 6위를 말한 거예요. 6위. 유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덕이라. 그래서 중정의 덕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그 다음 띄우고. 그 다음에 명활. 상활. 명경 띄우고 정길은. 명경. 겸손함이 울려서 바르고 길하다는 것은 중심 띄우고 덕하라. 마음속에서 덕을 냈기 때문이야. 자, 덕도란 말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 도를 얻었다는 것은, 그건 각자가 통해, 각자가 통하는 겁니다. 각도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명점이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 깨달은 게 없으면 밖으로 말과 행동에서 얼굴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종교인들 보면 얼굴이 환해져 말이 다르거든. 그분들은 들어보면 말씀이. 그거는 중심의 마음에서 깨달은 게 있다. 그 깨달음이 밖으로 드러난 거지. 그게 바로 명령 같은 명령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 겸덕은
유기의 겸손한 덕이라는 것은 유 띄우고 지성 띄우고 적어 띄우고 중하여 지극히 정성스러움이 마음 가운데에서 사여가지고 소위 띄우고 바로 띄우고 성험하니, 그래서 말소리에서 드러나는 까닭이니 중심 띄우고 소 띄우고 자적이라. 마음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 띄우고 비면 띄우고 유지라. 그래서 힘써서 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힘써 하는 게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은 상태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3은 노겸이니 군자 띄우고 유정이니 기라. 자, 3이란 것은 수고로운 겸손함이야. 또 공을 이룬 겸손함이야. 자, 유일하게 3은 유일하게 양이 양. 유일하게 양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오음이 전부 다 바라보는 대상이 바로 구삼이에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 구삼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하계 위에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하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을 바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가 균형을 잡는데 이 사람은 노자는 수고롭다, 공로가 있다. 공로가 있는 겸손함이라기야. 늘 노력해서 이 전체를 위해서 뭔가 이루는 그런 겸손함이야. 노겸은 오음효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을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겸손함인데, 그래서 군자는 아름다운 종이에서 길하다는 건데, 이 구삼요가, 이 삼요가 이렇게 좋은 걸 나오는 것은 이 경계 구삼요밖에 없답니다. 삼계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게거든. 아래 위에 있고 위에서 올라가니까 그 묘한 위치가 돼가지고 문제 있는데, 이 경계 구삼요만 유일하게 좋은 게. 그래서 군자의 기라. 이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삼이 띄우고 양강이 띄우고 덕이 띄우고 거 띄우고 하차여. 삼은 양강의 덕으로서 하체에 거하여 위 띄우고 중음 띄우고 소정하고. 자, 위소, 이건 피동이라 그랬죠. 기나죠. 위소는 피동. 묻음들에게 높임을 받는 바야. 당하는 거죠. 피동이니까. 묻음들에게 받느냐. 그래서 이기 띄우고 기하여.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불릴 자니까 실천할 자죠. 그 자리에 실천해서 그 자리를, 자기 구삼의 자리를 실천해서 위 띄우고 하지 띄우고 상하니. 그래서 하괴에서 상에 있으니 시상 띄우고 위군 띄우고 소임하고, 이는 윗사람에게는 위로는 임금에게 시임을 받는 바, 위에서, 이것도 위소죠. 시임을 받는 바가 돼. 피동이니까. 윗사람, 군에게 시임을 받는 바고, 위로는 윗사람에게 시임을 받는 데고, 또 하 띄우고 위중 띄우고 소중이라. 아래는, 그 아래, 2, 5, 3이 아래 사람들한테는 아래에 있는 무사람들이 대종이 또 따르는 바가 돼요. 아래에 있는 무사람들이 다 따르는 바가 돼요. 이 사람이 노겸하는 이, 그래서 유 띄우고, 공로이 띄우고, 지 띄우고, 금덕자라. 공로가 있는데도 겸손한 덕을 늘 가지고 있는 자야. 가질 짓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 415 상활. 노겸 띄우고 군자는 만민이 보아라. 이 수고로운 겸손, 또 공로가 있는 겸손의 군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을 세우면서 자기를 안 더해서 오니까, 육삼은.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다 복종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할게요. 능 띄우고 노겸지 띄우고 군자는, 공로가 있는 겸손의 군자는 만민 띄우고 소 띄우고 존복이라. 만민들이 그냥 스스로를 높여서 존경한다. 만민들 전부 다 그 사람을 높여서 복종하는 바이라. 계사 띄우고 운. 요거는 계사상 8장에 나옵니다. 계사상 8장에. 계사상 8장에 나오는데, 계사 띄우고 운. 노이 띄우고 불벌하고. 공로가 있는데도 자랑하지 않고.
또 수고로운데도 자랑하지 않고, 유공이 띄우고 부덕이라. 공이 있어도 자기 덕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니 후지지라. 그 두터움이 지극하다. 의이 띄우고 기공 띄우고 하인자라. 그래서 그 공으로서 남에게 낮추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함이라. 덕은 띄우고 성이요 예은 띄우고 홍이라. 덕 있는 말은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고, 예 있는 말은 늘 공손한 거기 때문에, 겸이란 것은 치공이 띄우고 총기 띄우기잖아. 바로 정성을, 공정함을 지극히 해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육사는 이게, 이 위에서 재상 자리듯이 바로 이 유고를 바치고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게, 이 펼 입자, 휘두를 휘자인데, 겸을 휘두른다는 것은 늘 겸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늘 항상 겸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롭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육사는 무 띄우고 분리 띄우고 휘겸이라 이런데, 항상 이게 지금 현재 상회 재상으로서 자기 권력이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도 살아가는 삶은 늘 겸손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 거죠. 휘두른데 펼치고 있는 거죠. 그냥 펼자. 그래서 이 겸손을 펼친다는 것은 겸손을 넓혀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점점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롭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이 휘자는 펼친다는 것까지 편다는 거. 겸손을 표현하는 거죠. 그 상활 보겠습니다. 상활. 무 띄우고 분리 띄우고 휘겸은 불이 띄우고 치하라. 법칙 치자입니다. 끊임없이 겸손을 펼쳐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법칙, 진리, 대육께서 깨달아오는 그 내면의 진리, 법칙, 그 성인에도 이 흘러가는 흐름의 법칙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이 경기가 갖고 있는 큰 흐름의 법칙을 갖다 어기지 않는 거예요. 큰 흐름의 법칙은 뭐냐면 진리죠. 성인의 도구. 이걸 계속 이해하는 거야. 그 진리가 어긋나지 않는 거죠. 이 대육 깨달아 오는 거니까. 그 첫 줄만 할게요. 전에 포지에. 범 띄우고 인지 띄우고 그러면 뭐로 사람의 겸손함은 유소 띄우고 이시라. 마땅히 베풀 곳이 있어서 불과 띄우고 과 띄우고 기라. 그 마땅함을 지나쳐서는 안 돼. 마땅히 있자. 마땅함을 지나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 띄우고 유고 띄우고 혹용 띄우고 침벌이시라. 그래서 유고가 침벌함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 잘못하면 당한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유고가 곧바로 지시를 당하는 거죠. 또 띄우고 오직 사는 이처 띄우고 근군지 띄우고 지하고 인근 가까운 자리에 처해 있고 거 띄우고 노신지 띄우고 상이라. 그래서 아주 수고로운 신하, 또 공로가 있는 신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 띄우고 범소 띄우고 동작이. 그러므로 그 동작하는 바가 미불 띄우고 이어 띄우고 시겸이니. 자, 겸손을 베품에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 이런 위치에서는 잘못하면 안 되니까 역시 연후에 이와 같은 연후에 중호 띄우고 법칙이라. 법칙이 딱 맞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유고하겠습니다. 유고는 불부이 띄우고 기린이나 이니 이용 띄우고 침벌이니 부소리라. 요 침벌이 나오죠. 침벌이. 아까 침벌이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용 침벌 그럴 때요. 자, 여는 해석이 불 띄우고 부이 띄우고 기린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불부이 띄우고 기린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냐면 구호는 왕의 자리, 왕의 자리니까 이 왕의 자리는 원래 부를 갖고 있는 거죠. 부와 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음유니까 이
부와 기를 갖다가 과시하면서 그 이웃을 사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가지지 않고서 그 이웃을 삼는다 해도 또 그 부로서 그 이웃을 삼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를 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유고란 게. 대개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걸 과시할 텐데 유고에서는 그 권력과 부를 과시하지 않는 거죠. 왕의 자리에 왕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웃을 삼는다. 아까 내가 토시가 인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용 침벌을 쓸 때가 있어. 왜냐하면 유고는 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겸손하게 더군다나 자기 과시하지 않고 이웃을 사귀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왕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무시. 힘이 없는 권력자라고 무시하게 되면 그 무시하는 사람은 침벌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이롭다는 거예요. 그게 침벌 쓰는 것이 이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모르니까, 왕이 너무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과감하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불리라. 그런 경우는 이롭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무불리라. 무불리라. 그 아래 이 전에 설명 보면 바로 그렇게 나와요. 너무나 사람 모르면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때 무력을 써야 된다. 거기 나오니까 그 설명 넘어가고 상활 들어갈게요. 상활. 이용 침벌은 침벌을 쓰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정 띄우고 불복이라. 그 복종하지 않은 자, 유고의 왕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사람이 무르다고 해서 바로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해서 쳐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그래야 국가가 하나로 모아질 테니까, 국론이. 그럴 경우 바로 치는 것이 이롭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 첫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정기 띄우고 문독 띄우고 겸손, 소 띄우고 불능 띄우고 복제라. 그 문덕과 겸손이 있는데도 복종하지 않은 바인 자는 정벌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이죠. 그래서 정벌에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상육효. 상육효도 역시 명겸인데 이 상육효의 명겸은 어떤 거냐면 이 경계에서 상유에 대한 겸손이 지나친 거예요. 이제. 이 상유는 변의 꾀인데 변화의 당면한 꾀인데 상육은 너무너무나 겸손해가지고 있는 처지인데 이 겸손한 처지가 상에 가니까 그 뜻이 죽어버린 거예요. 초여부터 오해까지 되는데 상에 가니까 이게 최소한 말하면 상왕이면서 고문이면서 왕의 스승인데 이 사람이 위에 있으면서 그 지극한 겸손에 들어가니까 그 겸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 분위기가 전부 다 겸손한다니까. 자기의 주체성이 갖다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겸손해서 상에 가서 겸손 자기 주체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명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는 그 겸손에 대해서 슬퍼서 우는 명검이구나. 이의 명검은 자기 수양을 당해서 저절로 드러난 거고 이 경계의 마지막 상에서 변화의 시기에 도래했을 때 이 변화의 시기에서 겸의 의미가 퇴퇴해가지고 별로 없으니까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의 자기 한탄에서 오는 울음소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상육은 명겸이니 이용 띄우고 행사하여 정 띄우고 얻기라. 자,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자, 행사는 군대를 쓰는 것이 이롭다 하거든요. 군사 사자니까. 근데 이 사자를 스승 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명겸인데 이 명겸은 자기의 뜻을 갖다가 지금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군대를 쓰는 것이 이로워서 그래서 의국을 정벌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의국을 정벌 한다는 것은 어디를 정벌해야 되냐? 보통 6-3이라는 표현하는데 이렇게 6-3은 실은 잘하고 있으니까 정벌 대상이 안 되죠. 응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좀 의역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큰 스승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롭고 읍국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조그만 지역이니까 자기 바운드라인 속에 있는 공간을 그걸 잘 다스리는 것이 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큰 뜻을 가지지 말고 옛부터 내려온 자기 스승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성인지 돌아갈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진리를 하시고 그걸 갖다가 사용해서 그걸 쓰는 것이 이롭고 그 다음에 읍국은 이거 뭐냐면 자기 관리죠. 자기 주변 그걸 갖다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게 조그만한 범위에서 그렇게 봐야만이 이 자체가 명겸이란 말이 큰 틀에서 맞지 않나. 이때는 군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걸 전에 보면은 이 전체를 다 이거는 그 셋째 줄에 볼게요. 셋째 줄에. 처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6 띄우고 2유 띄우고 처유하여 6은 부드러움으로서 유에 처해가지고 수은지 띄우고 극이야. 그 수은함이 극함이야. 우처 띄우고 겸지 띄우고 극하니 또한 겸께의 극에 처했으니 극호 띄우고 겸제라. 겸을 지극히 하는 자야. 너무 겸제야. 이 띄우고 극금이 띄우고 반 띄우고 거과여. 겸을 지극히 해서 그래서 도리어 높은 데 그해가지고 높은 데에서 미덕 띄우고 숙이 띄우고 겸지 띄우고 지라. 그래서 겸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못해. 너무 높은 데에서 있으니까 겸의 뜻이 더 펼칠 자리가 없다는 거야. 고 띄우고 지바러 띄우고 성유라. 그래서 그 성음에 이르러 바라게 되고 자기 그 뜻에 성음에서 바라고 또 우 띄우고 유처 띄우고 겸직하여 그래서 또 부드러움이 겸에 극에 처해 가지고 역필 띄우고 현어 띄우고 성취해라. 또한 그것이 성성에도 나타난 거라. 그러므로 명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탕에서 스스로 펼 수 있는 길이 없어 가지고 그게 울음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 명겸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가 띄우고 무의지지하여 그래서 위가 없는 자리에 거해서 유골에서 또 비임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사나. 그래 천하에 일을 맡은 곳도 없으나 연 띄우고 인지 띄우고 행기에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행하면은 필수 띄우고 강류 띄우고 상견을 반드시 상수 강과 유가 서로 구제해 줘야 돼. 자, 이것도 너무 유하니까 이때 강이 좀 와야 된다는 거야. 사람도 살아가면서 강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강류가. 그런데 이건 유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 상은 띄우고 겸지 띄우고 극이하니 그래 상은 겸의 극이니 지어 띄우고 태시면 너무 심한데 이르려면 이반 띄우고 위에라. 그래서 도리어 허물이 돼. 이 허물이 되고 있다는 거야. 고 띄우고 이제 띄우고 이 띄우고 강무 띄우고 자치니 그러므로 그 이름이 강한 무력으로서 스스로를 다스려. 스스로 다시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정의천도 그래 본 거죠. 무력을 쓰는 것은 자기를 다스렸어요. 자기 관리에 필요한 거야. 그래 읍국은 귀지에 띄우고 사유라. 읍국은 자기의 사사로운 소유물이야. 자기 자신을 다스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이해돼요? 자기 자신 다스려. 그래서 행사는 군사를 쓴다는 것은 위용 띄우고 강모야. 바로 강한 무력을 쓰는 것이고 정읍국은 읍국을 쓴다는 것은 위 띄우고 자치기사라. 그래서 그 사사로움을 다스린 거야. 자기 스스로 강물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게 사자를 갖다 군사사로 쓰는 게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런 거죠. 군사를 자기를 위해 쓴다는 건데
자기를 위해 군사 쓴다는 게 있으니까 스승사도 괜찮지 않겠나 그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활. 명겸은 요 나오죠. 미 띄우고 득지하니 자신이 겸손하는 그 뜻을 얻지 못해서 세상 인정을 못, 겸손한 자기의 뜻을 세상 사람 인정을 못해 지금.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용 띄우고 행서라. 그래서 군사를 쓰는 것이 이로워. 그 군사를 쓸 수 있으니 군사를 써가지고 또 스승의 진리를 써가지고 정 띄우고 윽해라.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정벌해야 돼. 그러니까 남 원망하지 말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지. 그래 군사를 쓴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는 말하고 안 맞으니까 사자를 스승 사자래가 좋은 스승 또 성인의 도 진리를 잘 사용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다 했던 거죠. 군대를 쓸 수 있다는 말이 강한 무력으로 자기 관리하라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정의처는 이 군사자를 강하게 무력을 쓰지 강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상용쇼가 갖고 있는 늘어진 겸.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쓸쓸한 울음이 나올 정도로 쓸쓸한 그 겸을 갖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 본 거죠. 그럼 마지막 볼게요. 그 마지막 410원 쪽에 전에 경극이 띄우고 거상하여 겸이 극한데 위에 거해가지고 욕금지 띠를 미득이라 겸손하고자 하는 뜻을 얻지 못했어요. 자기가 겸손하고 싶었는데 너무 위에 있으니까 따로 사람도 아무 하는 거 없어. 그래서 고 띄우고 불성 띄우고 기절이라. 그 경우의 절실함을 갖다가 이기지 못해. 그 간절함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치어 띄우고 명예. 그래서 울음에 이른 거야. 자기 자신의 답답한 마음으로 운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명은. 상류에서 울음이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데오는 그 울음이란 거예요. 숲을 띄우고 당이나 비록 자리는 마땅하지 않으나 연기 띄우고 각계, 경기 띄우고 각이라. 겸손하면 이미 지나치게 극에 갔어. 너무 상류에 갔어. 그러니까 이 띄우고 강무 띄우고 자치 띄우고 기사. 요건 또 나오죠. 마땅히 그 강한 무력으로서 스스로 그 사사로움을 다스려야 한다는 게 자기 관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 그러니까 남을 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바로 정의천도. 그러니까 상육은 강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될 그런 처지란 거예요. 늘어지지 말고. 상육은 음이 응요에 있으니까 상육에서 너무 늘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고운 띄우고 이용 띄우고 행사 띄우고 정 띄우거라. 그러므로 군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롭고 의국을 정벌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 하라는 말로서 정의처는 봤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 군대를 쓴다는 말이 전후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상륙에서는. 군사는 군사를 써야 될 만큼 강력한 자기 관리를 해서 넘어가야만이 다음 변화가 되는데, 자, 그 다음 변화가 뭐냐면, 그 아까 했지만도 기쁠래 즐거울 예자입니다. 예께입니다. 그리고 이 겸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가지고 사람이 내면에서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예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즐거움은 겸손에서 온다고 봐야 되겠죠. 주역의 이치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